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유창은 판사에 대한 우리 보수파 유권자들과 우리 국민들의 성토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성모 스님이 유창은 판사 고발을 했지요. 당시에 성모 스님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유창은 판사의 이 영장 기각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력화시킨 김일성 장학생 세력들의 작당이다라고 발칵 뒤집어엎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유창은 판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호국단과 도태우 변호사가 유창은을 형사고발했으며 또 다른 시민단체들도 계속해서 유창은 판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소식.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유창은 판사를 침몰을 시켜야 하는 이유. 이재명, 방어권 유창은 판사, 구속수사제도 부정한 직권남용, 보수단체들에서 형사고발, 자유대한호국단, 도태우 변호사, 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은 판사의 직권남용죄 고발장, 재판 단계 인양, 방어권 보장만 강조, 위중 교사, 증언 번복 개입 인정하고도 불법, 위심 상당, 집적 증거 필요시 구속하는데 대법, 예규도 어겨, 해외 법 왜곡죄 거론, 향후 보수단체, 시민단체들 계속해서 유창은 판사에 대한 형사고발 이어지고 있어. 자, 헤드라인만 딱 봐도 어떤 부분인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경기도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은 서울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사법시험 39회, 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해 보수 시민단체가 판결 자체가 위법이라며 형사고발했습니다. 재판부 스스로가 소명됐다거나 상당한 의심이 간다는 혐의들에 대해 당 대표직 등을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났다며 불구속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입니다. 해외의 법 왜곡죄 사례를 들어 법관의 판결 역시 무풍지대에 있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과 법률 대리인을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 유창은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호국단 측과 도태우 변호사는 유창은 부장판사의 9월 27일자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라며 이 사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수사 단계에서 범죄 사실의 실체 발견을 위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무시하고 마치 재판 단계인 것처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만을 강조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호국단 측은 둘째로 집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해 이 일을 위법한 것이며, 셋째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범죄 소명과 핵심 증인에 대한 관련자들의 증언 번복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의 염려를 부정해 불법적이라며, 넷째로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선거 재판의 재심 여부를 가릴 위중 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라면서도 선출직 정치인의 피고발인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염려에 관한 구속의 필요성을 부정해 직권 행사의 외관만 있을 뿐 재판의 실질이 붕괴된 심각한 직권 남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국단 측은 유창헌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목적 자체를 혼동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유창헌 판사와 같이 목적을 설정한다면 대체 얼마나 더 큰 범죄 혐의에 얼마나 더 확증적으로 범죄가 증명되고 얼마나 더 위중교사 및 핵심 증인에 대한 진술 번복 개입과 같은 노골적 행위가 더해지며 피의자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위법한 행동의 유인이 되는 정도가 얼마나 더 커져야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필요를 극복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나라면서 심사 기준이 자위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제정한 인신 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8조 제1항과 3, 4호는 피의자 측에 의하여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 사회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피의자 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으로 정한다라며 유창헌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측근의 증언에 개입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그가 야당 대표라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법령의 일정인 대법 예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호국단과 도태우 변호사는 자체 홈페이지에 또 SNS를 통해 고발장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으로 고발 사실을 전하며 유창헌 판사가 국회 동의까지 얻은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부당한 정도를 넘어 공무원, 판사가 직권, 영장 심사를 남용해 다른 사람, 검찰의 권리 행사, 구속 수사를 방해한 직권 남용 범죄라며 구속 수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해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의 영장 발부를 조건으로 인정되는 검사의 공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창헌 판사가 이 같은 권리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계속해서 유창헌 판사는 영장 발부란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불법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검찰의 구속 수사할 권리가 행사되지 못하게 방해했다라며 특히 재판부의 직접 증거 요구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은 죄를 범한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지만 직접 증거 등이 없어서 좀 더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이다라며 이미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할 만큼 직접 증거가 있다면 오히려 구속 수사가 필요 없다. 결국 유창헌 판사의 판결은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영장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유창헌 판사를 질타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대법원의 인신구속의 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 제48조 제4호는 피의자 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게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구속영장 발부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유창헌 판사는 이재명 대표 측근 국회의원이 이화영 씨의 아내를 설득해 변호인을 사임시키고 호소문을 작성하게 한 것을
위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보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라며 검사 사칭 선거법, 검사 사칭 재판에서의 위증교사를 인정하고 대북 송금 사건에서의 부적절한 개입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유창헌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도태우 변호사는 유창헌 판사는 이재명이 야당 대표라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정당 대표의 막강 지위는 오히려 타인의 증언 등에 큰 영향력을 가할 수 있다라며 유창헌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의 주요 이유로 삼은 방어권 보장은 범죄의 증거를 찾는 수사 단계가 아닌 기소 후 공개 재판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우리 법제는 구속적부심, 보석제도 등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법 왜곡죄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불법적인 판결을 통지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와 같은 법을 정해 불법적인 판결을 벌하고 있다라며 일본에서도 특별 공무원 직권남용죄 규정에 재판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한다라며 법원과 법관, 재판의 독립이 강조되는 만큼 법원과 법관, 재판의 책임도 강조돼야 한다라며 이제 책임의 절대적 무풍지대였던 법관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판결이 이루어졌다라며 판사에게도 넘지 말아야 할, 그런데 넘었다 하면 벌을 받아야 할 선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들도 지금 계속해서 유창헌 판사에 대한 형사 고발에 나설 예정이어서 앞으로 보수 우파 시민단체들이 유창헌 판사에 대한 고소, 고발, 형사 고소 고발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이 이재명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헌 판사의 이 사태는 앞으로 더 일파만파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유창헌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